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어떤 건가요? 지난 6일이었죠. 이 태양 일부분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 일식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네. 미국 기준으로 오는 20일 아주 보기 드문 개기 일식 현상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네. 바로 슈퍼 울프 블러드 문이라고 불리는 천문 현상이죠. 오, 슈퍼 울프 블러드 문이요. 일단 이름부터가 정말 묘한데요. 어떤 천체 현상인가요? 슈퍼 울프 블러드 문은 슈퍼문과 울프문 그리고 블러드 문 등 세 가지 천문 현상이 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1월 2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 1월 20일 늦은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유럽과 아메리카, 오.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 슈퍼 울프 블러드 문을 약 1시간 정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사 TV를 통해서 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직접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 슈퍼 울프 블러드 문, 그러니까 세 가지 천문 영상이 합쳐져 있는 건데 우선 슈퍼문부터 설명해 주시죠. 슈퍼문은 달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보여서 슈퍼문이라고 부르거든요. 크다는 네, 의미에서요. 크다는 뜻인데 예. 이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형으로 공전하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공전을 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달하고 지구 사이가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 네. 그때 마침 보름달이 뜨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은 보름달은 보름달인데 다른 보름달보다 좀 더 크게 보인다. 예. 그래서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달이 지구와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랬잖아요. 이 슈퍼문이 뜨면은. 네. 그래서 이 달의 인력도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 조수간만의 차도 평소보다 한 19% 정도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슈퍼문 정리하자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달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울프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울프 하면은 동물 중에 늑대가 떠오르는데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울프문의 울프는 이 늑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맞군요. 이제 울프문은 미국에서는 이 새해 첫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뜨는 보름달을 말을 해요. 네. 이 울프문 좀 이름이 재밌잖아요. 예. 이 이제 유래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인디언들에서 이렇게 유래된 건데 네. 이 늑대가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데 네. 이렇게 굶주린 늑대들이 이렇게 마을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울면 조금 더 소리가 멀리 퍼진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근데 울프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우는 게 마치 달을 보고 우는 것 같다. 해서 그때 뜨는 달을 울프문이다. 이렇게 이름이 유래가 된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그런가요? 네. 이 울프문, 뭐 늑대의 달, 울프문으로도 불리고 예. 올드문, 아이스문이라고도 불려요. 올드문이나 아이스문이라고도 불리는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음력 1월 15일에 뜨는 보름달을 정월대보름이라고 네. 부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울프문은 미국에서 새해 처음으로 뜨는 보름달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슈퍼 울프 블러드문 중에서 울프문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남은 건 블러드문이네요. 블러드문은 우리가 개기월식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블러드문에 이제 블러드는 피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달이 이제 마치 피에 물든 것처럼 빨갛게 보인다 해서 이제 우리가 블러드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달이 그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게 이제 개기월식이잖아요. 네. 이 개기월식이 일어나면은 달은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되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태양빛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 태양빛 가운데서 파장이 가장 긴 붉은 빛은 지구에 이게 지구를 거쳐갖고 달에 도달이 돼요. 예. 그래서 지구에서 달을 보면은 달이 붉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블러드 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다른 말로 뭐 레드 문이라고도 하고 뭐 저궐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개기월식으로 인해서 달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붉게 보인다고 해서 블러드문 이렇게 부르는군요. 근데 블러드문 말씀하시니까 블루문이 좀 생각이 납니다. 달이 푸른 빛을 띌 리는 없고 이건 어떤 천체 현상을 말하는 이 건가요? 블러드문하고 비슷하게 이제 블루문이라는 게 떠오를 수가 네. 있죠. 근데 이제 블루문은 핏빛으로 물들거나 이렇게 뭐 푸른 빛을 띠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그 보름달이 그 달의 초에 뜨면은
그 달 안에 한 번 더 뜰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우리가 특별히 블루문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달의 공전 주기가 보통 한 달보다는 짧기 때문에 네. 월 초에 한 번 보름달이 뜨게 되면 월 말에 두 번째 보름달이 뜰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 슈퍼울프 블러듬은 정말 희귀한 천문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말 그대로 굉장히 희귀한 천문 현상이면 틀림이 없는 것 예. 같아요. 이게 이제 정확한 계산은 좀 해봐야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번 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슈퍼 울프 블러드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뭐 한 28번 정도 되는 것으로 오,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30번이 안 되네요. 그럼 100년 동안 한 28번 보는 거니까 네, 굉장히 드문 현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슈퍼 울프 블러드문은 미국 동부 기준으로 21일 오후 11시 41분부터 예. 관찰할 수 있고요. 21일 오전 한 12시 16분쯤에는 최고 절정에 달할 것으로 그렇군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남짓하네요. 네. 슈퍼울프 블러드문 한국에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나사 TV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해준다고 하니까 꼭 한번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달과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하셨다고요? 중국의 이제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네.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 이런 뉴스 우리가 많이 보도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창어 4호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 본문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 문익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죠. 문익점. 고려 시대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목화씨를 들여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익점이 이제 그 먼 나라에 가서 예. 이 목화씨를 몰래 먼 나라 모르게 고려에 가지고 와서 자기 장인과 함께 이걸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재배까지 해가지고 국내 이 목화 재배에 크게 기여를 한 인물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졌죠? 네. 이번 그 창어 4호 소식은 이 목화씨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창어 4호가 이제 그 달에 갈 때 그 안에다가 특수한 용기를 하나 싣고 갔어요. 네. 이게 뭐 지름 한 17cm에 높이가 한 19cm 정도 되는 특수 실험 용기를 탁재해 갔는데 이 용기 안에는 이제 지구의 토양과 물 그리고 이제 공기가 들어있었던 거죠. 오. 여기에 더해서 뭐 감자와 목화, 유채의 씨앗이랑 뭐 애기장대와 뭐 초파리, 번데기 등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창어 4호가 이런 걸 가져간 이유는 달에서 어떤 이 식물의 생장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창원 4호는 이 달의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이 씨앗에 물을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 시각으로 3일 오후 한 11시 18분쯤에 이제 지상에서 예. 이 창원 4호한테 물을 좀 뿌려라 그 씨앗들한테 어.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창원 4호가 이제 물을 뿌렸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한 12일 정도가 지난 15일쯤에 중국 연구팀은 이 달 표면에서 목화씨가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싹을 틔우는 데는 성공을 했네요. 그러니까 달의 문익점이 어떻게 보면 중국 연구진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목화싹이 그 극심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이제 네. 15일 날 싹을 틔웠는데 그 다음 날인 16일 날 다시 이제 중국 연구팀이 이 목화싹이 이제 그 혹독한 추위 때문에 뭐 죽었다. 또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달의 뒷면은 기온이 170도까지 떨어져요. 밤에요. 예, 밤에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연구팀은 이게 아마도 주요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원래 연구팀도 이 목화싹이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예.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연구팀은 달의 밤에 이 밤 기온 때문에 뭐 이렇게 캔에 담긴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살아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했었는데, 근데 다른 기온이 낮에는 영상 한 130도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밤에는 이게 또 영하 한 170도까지 떨어지니까 극과 극이네요. 일교초가 300도 정도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특이하게 다른 이 낮과 밤이 한 2주를 주기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창어 4호가 간 게 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밤이 한 2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 지구와 다르게 대기가 없어서 이 완충작용을 해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게 함께 가지고 간 다른 식물들 씨앗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른 식물들 씨앗들은 뭐 씨앗이 이제 싹을 틔웠다. 예. 이런 건 아직 보고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 실패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패됐군요. 자, 그러면 혹시 이전에도 우주 공간에서 식물을 재배해본 그런 경력이 있나요? 그런 경력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우주 공간 하면 대표적인 게 국제 우주 정거장이잖아요. 예. 인류가 이제 천체에 띄운 가장 큰 뭐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은 2010년부터 이 식물 생장 실험과 관련한 걸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었죠. 네. 2015년에는 상추를 직접 길러서 시식하기도 했고요.
2016년에는 백일홍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지구와 다른 천체, 그러니까 뭐 달이나 뭐 이런 다른 뭐 해성이나 뭐 소행성, 뭐 행성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이런 실험을 한 것은 이번에 창호 4호가 처음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최초였군요. 자, 그런데 왜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 혹은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식물의 생장 실험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래 우주 탐사를 할 때 네. 식량을 뭐 자급자족 하겠다. 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군요. 앞서 설명했지만은 다른 지구와 달리 이제 기온 변화가 굉장히 극심한 환경이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구처럼 대기도 없어서 태양 방사선이 이제 그대로 달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물이 살기는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다. 이런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극한 환경에서 어떤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알게 된다면 어. 미래에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달은 달이지만 뭐 달로 뭐 화성을 간다고 할 때 그 우주 탐사선 안에서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뭐 달이나 화성에 우주기 건설했을 때 네. 영화의 그 마션처럼 아, 실제로 거기서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가 될지. 그런 거에 좀 필요한 정보를 미리 얻겠다.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달에서 식물이 자생하기 힘들다는 건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였잖아요. 그래도 이 목화 씨가 씨앗 발화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데요. 앞으로의 달의 생태학 연구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